바탕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브루라고 어제 설치를 해놓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떴죠. 여러분이 편집할 영상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즉 자막을 달아주기 원하는 영상을 가져와 봅니다. 이쪽 화면에서는 닫기 해주시고요.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파일에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십니다. 파일에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찾으셨어요? 좋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저장은 어디에다가 해놓으시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문서라고 해서 나와져 있죠. 문서. 이쪽 화면에 보시면 위아래로 스크롤바를 조절을 해보세요. 그럼 문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 반디캠이다라는 폴더가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반디캠. 찾으셨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 중에 아까 여러분이 이름을 염승환이다라고 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염승환 mp4로 되어져 있는 동영상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항상 저장하실 때 그 저장 폴더를 여러분 이름의 폴더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바로 여기 반디캠이라고 저하고 같이 하니까 아시잖아,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염승환 mp4를 선택해 주신 다음 열기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동영상 파일의 언어가 지금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거 맞네요. 확인 한번 눌러서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음성을 분석하고 문장을 추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자막을 추출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불러왔어요. 그러면 불러드린 영상에 요 화면을 우리는 하나의 컷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컷에서 여러분이 미리 보기 재생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하나하나의 컷에 필요한 내용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컷에 커서를 여기에다가 놓으시고요. 스페이스바, 커서를 여기가 아닌, 여기 아래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버튼 누르시고 눌렀으면 자, 여기 밑에 있는 플레이 버튼 재생을 눌러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낚아놓은 제 거가 녹음이 됐어요. 보니까 여기는 자,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모든 눌러보면 사람들이 다 낚아론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일방향으로 다 봐요. 자, 이거 말을 하는 정말 내용 좋게. 이런 식으로 제 거 목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가 된 거 확인이 돼야 한대요.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 플레이를 눌러봤더니 자막 내용과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첫 번째 있는 이 컷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우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 컷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컷을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컷 전체가 삭제되죠. 컷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하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렇게 컷을 필요 없는 컷이 있다. 그러면 삭제하는 방법. 그럼 만약에 자, 여기 있는 이 컷을 갖다가 이 컷을 내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컷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컷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빈 공간을 클릭해 보시면 이 전체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선택된 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해보세요. 그러면
복사하기가 되겠죠. 메뉴는 여기 복사하기 이렇게 버튼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해보시면 자, 여기 자막이 똑같은 자막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뉴에 보시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통해서 컷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컷을 내가 이 컷을 갖다가 다른 컷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컷을 끌어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이 컷을 갖다가 제가 여기 5번 밑으로 이렇게 4번 컷을 5번 컷 밑으로 내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 컷을 선택한 상태에서 끌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막대 바가 나오면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5번 밑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가져다 놓아보세요. 그러면 아까 4번 컷에서 보이던 내용과 5번 컷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됐나요? 뒤바뀌어졌죠? 이렇게 컷을 위치 변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컷과 컷 사이에 변환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더라 그 말이죠. 다시 컷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있는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이런 식으로 컷 지울 때는 자, 컷을 제가 이렇게 한 앞에 있는 컷 지우시고 이 정도 제가 한번 지워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금 자막이 맞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서를 어디에다 놓고 요 앞부분에다가 놓고라고 했었죠. 요 앞부분에다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바를 먼저 한번 눌러봅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론으로 빠지거든요. 플레이 해보셨나요? 자, 들어보셔야 돼. 스피커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론으로 빠지거든요. 자, 제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간 눈으로 빠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 눈으로 빠지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틀렸죠? 따라서 편집하는 방법은 커서를 여기 자막 수정 부분에다가 커서를 넣고 자, 여기에 낙관 눈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빈 공간이 얘가 이런 식으로 한 박자 쉰다든지 막 이런 소리로 뭐 숨소리가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물음표에다가 커서를 놓고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시고 땡땡이도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로 커서를 넣고 이렇게 지워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지워서 여러분이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데 여전히 증권사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매일 보는데 거기 이제 시황 보고서도 많이 나와요. 증권사.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제가 샘플로 여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여기 보니까 여전히 증권사 한 박자 쉬고 제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매일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줄에 같이 있는 것보다는 여전히 증권사 여기까지는 자, 여기에 한 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시 바뀌어서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자,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여전히 증권사라는, 즉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보고 싶은 부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이때 엔터 키를 한번 누릅니다. 엔터. 이렇게. 그러면 컷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컷 분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컷을 나누는 방법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이 컷과 이 컷이 다시 새롭게 같은 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에다가 커서를 놓냐면 여기 맨 앞에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 줄로 표기가 되는 거죠. 엔터와 백스페이스 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막을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자막에 나오는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보여지고 있는 이 자막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분을 낙관론으로 좀 빠지거든요. 편집을 좀 일방향으로 해주고 다 가요. 싶어요. 정말 그런 좋겠어요.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식. 이렇게. 이제까지는 컷에 대한 홈에서 컷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자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식에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지정한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지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지정이 되는데 실제 프리미어로 가져와 보면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글자체라든지 또는 글자 크기라든지 그리고 테두리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프리미어로 가지고 오셔서 편집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해봅시다. 서식 부분에서 먼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글자체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이게 글자의 색상이 되겠어요. 글자의 색상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테두리나 배경에 색상을 무엇으로 할 건지 그리고 테두리의 굵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정렬, 왼쪽 오른쪽 정렬을 하겠다. 여기는 상하, 위아래로 정렬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쭉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글자체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자, 원하는 글자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랙 한산체라고 해서 저는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크기를 또한 90포인트에서 75%로 제가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 이 글자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는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자, 클릭만 해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다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 테두리라고 해서 되어져 있잖아요. 배경도 바꿀 수 있고 기본으로 놓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나 이런 부분이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의 색깔을 주고 그림자가 들어가게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장을 했을 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자, 테두리로 그냥 놓으시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한번 지정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 두께는 한 5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안내를 넣고 5 정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저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장하는 방법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이나 또는 테두리 정도만 잘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아직 만드는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값에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누르면 위로 올라가지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와지고 이렇게 하면 아래로 가게 되는데 아래에다 놓고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 이 값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조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세심하게 여러분이 조절을 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겠더라. 그럼 서식에 대해서도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자, 삽입에 가보시면 이렇게 삽입에 가보시면 이미지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그럼 여기다 이미지 전체를 갖다가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부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콘이 화면에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이걸 우리는 워터마크라고 하게 되는데 이 워터마크가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의미하게 돼요. 여기. 잠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워터마크는 꺼주시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고 여기 클릭을 하셔보면 다른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여기 X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X를 누르시고 삭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부르라고 해서 나왔던 이 화면 아이콘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콘 대신에 내 거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 같은 경우에 대신 저장할 때 PNG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르가 끝나고 나면 요 만드는 것도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죠. 포토샵에서 주로 만들게 되는데 포토샵에서 만들 때에 보통 사이즈 크기는 500에 500이나 또는 150에 150 워터마크는 보통 150에 150 사이즈에다가 넣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상에 내 거를 광고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현재 클립에다가만 넣겠습니까? 전체 클립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지는 않겠지만 아까와 같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렇게 상단이나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이 정도 이렇게도 놓을 수도 있고요. 놓고 전체 그러면 전체 영상에 여기에 조그만하게 자기 거가 광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샘플로 요즘 올라오는 영상에 보면 모나코 몬도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삼각형에서 밑에 조그맣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일부러 워터마크 여러분 수업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올릴 때 거기는 넣는 거고 이거는 동영상을 만들 때 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언제? 이거 부르 끝나고 수업을 해드린다고 했고요. 이렇게 이미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항상 동영상 사이사이에다가 광고를 실을 수 있겠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 효과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적용이 많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 편집을 했잖아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편집이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끝마쳤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일에서 가보시면 파일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메뉴 파일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젝트 저장하기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저장은 방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이 화면 전체를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편집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다 같이 자, 프로젝트 저장하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우리는 그냥 반디캠에다가 바로 그냥 저장을 해봅시다. 여기서 불러왔으니까. 자, 염승환 부루라고 해서 들어가지네요. 파일 이름 염승환 부루 이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그러면 영상으로 저장한 거예요. 그냥 원본 파일을 부루해서 편집하기 좋은 원본으로 저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루해서 편집하기 좋은 이렇게 저장한 거지 영상으로 저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내기라고 해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내보낼 때 영상의 요 자막까지가 그대로 저장된 채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해볼까요? 다 같이 영상으로 내보내기 클릭해 봅니다. 그런 다음 대상을 전체 클립으로 해주시고 원본은 여러분 지금 영상의 크기 그대로예요. 이해되셨죠? 요 크기로 여기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내보내기 클릭.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여기 보니까 염승환 export.mp4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분하기 좋게 그냥 그대로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 저장하기 지금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저장한 파일만 잘 구분할 줄 아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스포트라고 해서 저장하는 파일은 말 그대로 이 영상과 자막이 그대로 합해진 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이따가 비교해 드리려고 다 저장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내보내기가 끝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닫기 해서 자, 이대로 저장을 한번 시켰고요. 여기 자체를 닫지는 마세요, 지금.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버튼을 한번 눌러봅시다.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요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종류가 자막 파일이 있고 텍스트 파일이 있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 프리미어 프로 파일이 있고 투명 배경 자막 영상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막 파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RT, 확장자 SRT를 붙여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자막이 나오게 되죠. 영어로 막 나오고 밑에는 한글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막을 붙여놓고 싶을 때 그 자막만 파일로 따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우리는 자막 파일, 확장자가 뭘로 붙는다고요? SRT로 붙습니다. 자막 파일로 저장할 때. 그러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메모장에다가 이 자막을 글자로만 저장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가능한 상태가 바로 요거예요. 프리미어 프로에 편집할 수 있는 XML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고요. 자, 투명한 배경 자막 영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막 파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자막 파일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이 되지만 이 투명 배경 자막 영상 같은 경우 영상으로 저장이 돼버리잖아요. 자막만 따로 별도로 투명하게 영상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텍스트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얹혀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약간씩 있죠. 그러면 한번 먼저 텍스트로 저장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텍스트로 저장하기 요 버튼을 한번 눌러봅시다. 전체 클립을 여기에다가 클릭간의 줄바꿈은 2번 줄바꿈으로 그대로 놓고요. 자, 내보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확장자가 뭘로 붙어요? 여러분 텍스트 파일로 붙죠. 염승환 텍스트 이렇게 붙죠. 그러면 요건 어디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내 문서 요거 있었죠?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txt 파일이. 그래서 자, 저장하기 이렇게 눌러봅니다. 되셨어요? 이따가 확인해 볼 거니까 폴더 열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우선은 이렇게 해서 닫기 해서 끝냈어요. 자, 텍스트 파일도 한번 저장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해주시고 자, 자막 파일로 한번 저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자막 파일 이렇게. 자막과 영상의 싱크가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후 막 이런 소리 지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씩 안 맞을 수 있겠더라.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우리는 그냥 그 정도는 얘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내보내기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확장자가 뭘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SRT 이렇게 염승환 SRT 저장하기 닫기 해주시고 또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한번 하시고 이번에는 여기 프리미어 프로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확장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XML로 저장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로 내보내기. 자, 여기 있는 자막의 각 줄을 각각의 텍스트 레이어에 맞추어서 선택된 상태에서 내보내기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염승환 확장자가 뭐예요? XML이 되겠죠. 자, 저장하기. 닫게 해주시고 한 번 더 합니다. 뭘로? 투명한 배경 자막 영상으로 내보내기 요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확장자가 뭘로 붙어요? 보니까 PNG 이렇게 틀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이 PNG라고 내보내기 이렇게 눌러주면 염승환의 이번에는 캡처 무브 이렇게 붙죠. 확장자가 MOV로 붙네요. 무브 파일이에요. 무브 파일. 그런데 자, 얘가 투명한 파일이다라는 의미로 염승환 캡처 이렇게 붙었네요. 자, 저장하기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왜냐하면 MOV, 확장자 MOV라는 것은 영상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총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브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다. 이번에는 그러면 저장한 파일을 갖고 어디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활용하는 방법. 폴더 열기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 열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염승환 mp4 있고 염승환 srt 있고 염승환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브루에서 편집할 수 있는 파일. 자, XML이라고 써져 있는 얘가 뭐예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 그렇죠. 캡처 얘가 뭐였어요? 캡처가. 투명한 영상으로 저장하기였죠. 그 다음에 익스포트는 뭐였어요? 그냥 영상으로 저장한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닫기. 다 같이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 보세요. 자,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셨으면요. 새 프로젝트 하고 눌러주시고요. 아, 이름은 브루 연습이다라고 그냥 넣어보도록 할까요? 프로젝트의 이름을 브루 연습이다라고 넣어주시고 확인. 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은 시퀀스를 만들고 어떠한 영상의 내용을 불러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브루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불러온과 동시에 시퀀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영상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먼저 시퀀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컨트롤 I를 눌러서 바로 불러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오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화면에서 어디를 찾으셔야 되냐면 그 파일이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겠죠. 문서에 반디캠이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있었죠. 여러분 문서에 반디캠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자, 문서에 반디캠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파일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무엇부터 확인해 보시냐면 이렇게 염승환의 XML로 되어져 있는 파일이 보이시게 됩니다. 지구본 모양 같이 생긴 거 찾으셨어요? 네, 요거를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셔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보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동시에 2개가 한꺼번에 보이게 되죠. 여기를 여러분이 리스트 뷰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리스트 뷰로 이렇게. 그러면 확연하게 얘는 mp4라고 나와 있고 얘는 뭐예요? 시퀀스죠. 그래서 시퀀스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mp4가 같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시퀀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퀀스예요. 여기 mp4 붙어 있는 건 영상이고요. 따라서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시퀀스를 더블 클릭 이렇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 윗부분에 가서 이와 같이 무엇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막이 같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들어오기는 같이 들어왔는데 여기 자막에 눈을 한번 다 같이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 전체가 이렇게 자막의 부분에
이렇게 자막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눈 껐다 켰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 자막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되죠? 그 말인즉 레이어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집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편집을 해봐야 되겠죠. 편집하는 방법은 만약에 첫 번째 자막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자막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래픽 모드에서 모드를 그래픽으로 다 같이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모드에서 편집 창이 뜨고요. 이렇게 편집 창이 뜨게 됩니다. 편집창에 보시면 이렇게 편집창에 보시면 첫 번째에 이와 같이 텍스트 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찾으셨죠? 이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편집할 수 있는 창 똑같이 배웠던 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변경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텍스트 글자체를 다른 글자체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확인을 해봅니다. 미리 보기에서 글자체가 바뀌었는지. 바뀌어졌죠? 자, 글자 색깔도 한번 임으로 여러분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자, 미리 보기 창에서 봤더니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무엇을 바꿔보냐면 자,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경. 자, 여기 있는 글자 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봤고요. 우리가 배경 부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먼저 배경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배경의 색깔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색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배경의 색깔을 노란색에 어울리는 약간 검은색 톤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검은색, 회색 톤 확인 눌러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경으로 검은색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노란색 글자도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글자가 안 보여요? 눈을 끄신 걸 혹시 켜지 않으셨어요? 눈을 켜야 되는데 그대로 꺼놓은 상태 아닌가요? 혹시? 여기 눈. 제가 껐다 켰다 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켜주셔야지. 이렇게. 눈을 켜야 이 자막이 보여지죠. 자, 편집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배웠던 식으로 두 번째 자막에다가 가져다 놔봅시다. 두 번째 자막에. 그러면 첫 번째 자막하고 다르게 먼저 불러온 그대로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변경한 요 자막 스타일로 얘를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대로 놓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놓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방금 바꾼 요 형식에 따라서 요 형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전체의 자막을 요 형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이제 복습이죠. 어제 했던 거. 어떻게 했었냐. 먼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자막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자막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요 자막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클릭을 해주셔서 여기를 선택하고 이게 1번 여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 있는 글자를 선택한다가 2번이 되겠죠. 이 글자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이해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마스터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죠? 찾으셨어요? 여기 있는 마스터 스타일 부분에 자, 선택을 해보시면 없음이 뭘로 바꿔야 돼요? 마스터 텍스트의 스타일 만들기 이렇게 하죠. 기억하시죠? 자,
마스터 텍스트의 스타일 만들기. 그러면 이름을 무엇으로 넣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자막 1번 스타일이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막 1번이다 라고 써보시고요. 자, 확인하고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자, 여기에 가서 이렇게 자막 1번이 만들어지더라. 여기를 리스트 뷰가 아닌 아이콘 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자막 스타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 뷰를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들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적용만 하면 되겠죠. 적용하는 방법은, 자, 여기 화면으로 가셔서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얘를 나머지 어디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선택을 이쪽 요렇게 코너에서부터 요렇게를 다 선택을 합니다. 제가 드래그하는 거 잘 봐요. 이쪽 빈 공간,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잡아갑니다. 이렇게요.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여기만 해당하는 자막이 선택이 되죠. 선택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선택된 곳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자막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 끌어서 이쪽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끌어서 이렇게 가져다가 넣습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타임 인디케이터를 두 번째 자막에다가 가져다 놓아 보시고 이렇게 화면에 봅니다. 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졌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스타일을 만들면 나머지 뒤에 부분도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 바뀌어진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쉽게 바꿔줄 수 있겠더라. 요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요것만 알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돼서 왔는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컨트롤 I를 눌러서 그러면 일단 뭐부터 가져와 보시냐면 영상과 자막이 합해져서 저장을 시킨 게 뭐였어요, 여러분? 자, 염승환에 여기 익스포티드 mp4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 찾으셨어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에 자, 익스포티드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하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로 요렇게 불러와지죠. 자, 요거를 끌어다가 비디오 원 트랙에 여기 뒷부분에다가 요렇게 가져다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에다가.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비교가 되겠죠. 자, 끌어서 여기 뒤에다가 여기 비디오 원 트랙에다가 요렇게 갖다가 대보세요.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은 얘는 그냥 영상으로 내보내기 했을 때예요.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가져다 놔보세요.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가져다 놔보세요. 가져다 놓으면 보세요. 영상에 자막이 그대로 더해진 채 그대로 저장이 돼버렸죠. 따라서 여기에 자막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편집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차이점 분명히 이해됐죠?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냥 자막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거기서 입력을 해가지고 저장해갖고 온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I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뭘 한번 가져와 보시냐면 자, SRT로 저장한 게 있었어요. SRT 찾으셨어요? 좋아요. 이 염승환에 SRT로 되어 있는 거. 확장자가 여기 SRT라고 해서 정확하게 잘 보시면 요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찾으셨죠? 좋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SRT로 들어와 있어요. SRT는 자막 파일로 저장하기 그 내용이었어요. 자, 얘를 끌어다가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어디로 가지고 와 보시냐면 자, 이 뒤에로 가까 봅니다. 이 뒤에 부분으로. 자, 화면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키 눌러서. 그래야 여기로 가져와졌을 때 여러분이 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자, 다시 여기 비디오 원 트랙에다가 똑같이 가져다 놔보세요. 이렇게. 비디오 원 트랙에다가.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뭐만 보여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죠. 소리 들려, 안 들려요? 제가 일부러 했죠. 자, 켜봐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고 뭐만 왔어요? 자막 파일만 가지고 와줬죠. 자막 파일만. 이때 자, 얘를 안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제가 화면 키우는 방법 여러분 배우셨죠? 여기 창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요. 여기 빈 공간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 이렇게 크기를 늘려보시면 여기가 조금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Alt를 눌러서 마우스 휠을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 내용이 자세히 보여집니다. 좀 크기를 키워봤어요. 제가 일부러.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가 보여지는 이곳에다가 커서를 먼저 놓으시고 찾으셨나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트랙별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바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나와요.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죠. 그러면 여기 자막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첫 번째 있는 트랙의 것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 트랙의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여기에서 자, 요걸 누르면 바탕에다가 색깔을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바탕의 색깔을 한번 여러분 노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자막을 여러분이 영상에다가 같이 쓰고 싶어요. 이 자막을 그대로. 또한 그럴 경우라면 일단 얘를 어디로 옮겨 주셔야 될까요? 쓰는 방법이에요. 이 자막도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어떻게? 비디오 2 트랙으로 그대로 위로 올려놓습니다. 비디오 2 트랙에다가 이렇게 자막 부분을 끌어서 위로 올려요. 다시 어떻게 올리시는지 잘 봐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끌어서 그대로 이렇게 끌어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여기로. 비디오 2 트랙으로. 자, 끌어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비디오 1 트랙이 비어지게 되죠. 그러면 원래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캡처한 영상. 그거 가져와 볼까요? 자, 컨트롤 I 눌러주셔서 자, 컨트롤 I를 눌러주셔서 여러분이 뭐라고 저장을 해놨냐면 처음에 자막 뜨지 않은 상태 염승환 mp4라고 저장해놨죠. 요거 바로 단디캠으로 그냥 뜨기만 한 영상이죠. 요 영상을 선택을 하셔서 자, 클릭하셔서 열기 해서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자막이 뜨지 않은 상태의 mp4가 그대로 나와진 것을 볼 수 있죠. 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 비디오 1 트랙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비디오 1 트랙에. 그러면 앞에 제가 잘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저는 잘랐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막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의 말하고 서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해주면 돼요? 앞에 부분을 잘 찾아서 싱크로율이 맞아지는 부분까지를 잘 찾으신 다음에 즉 이 말이 시작되는 파트까지를 영상을 앞에를 잘라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대신 그 작업을 한번 하셔야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방법을 쓰라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 잘 들어보셔야 돼.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요. 어디까지가 맞는지를. 버튼 누르시고 눌렀으면 자, 여기 밑에 있는 플레이 버튼 대색으로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낙관 여기서부터네요. 저는 여기서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저는. 그러면 자, 요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원하는 싱크로율이 맞는 지금 여러분의 자막이 시작되는 여기 자막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잘 들어봤더니 플레이를 눌러서 잘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밑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마크를 모든 딱 사람들이 눌러놔요. 다 이렇게. 낙관론으로 어딘 빠지거든요. 여러분 마크 배웠잖아요. 재생이 되는 동안에 갑자기 시작을 한다. 싱크로율이 맞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마크를 찍으라고요. 여기다가 마크를 딱 찍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그 마크가 찍힌 영역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찍었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딱 찾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앞부분은 뭘로 잘라내죠? 기억나죠? 레이저 툴로. 자, 이 레이저 툴로 앞부분을 클릭하셔서 자릅니다. 그리고 자, 이 앞에 있는 영상은 자, 선택 도구 툴로 이렇게 지워주면 자, 얘가 길이가 서로 이렇게 맞아지겠죠. 조금 더 잘라내야 되네요.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은 정확히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막도 여러분이 따로 모든 쓸 사람들이 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걔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여러분이 컨트롤 I 한번 눌러주셔서 다 같이 스크롤바를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여기 자, 염승환의 캡처 무브라고 되어져 있는 요거였죠. 기억하세요? 자, 요거를 선택하셔서 열기 해서 불러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요렇게 와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자, 여기 옆에 맨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보세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자,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자막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자막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자, 편집할 수 있는 창은 있다 없다? 없어요. 보세요. 여기 있는 편집 창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지 않죠. 왜? 얘는 단지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편집은 불가하지만 사용은 가능하겠죠? 어떤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위로 올리고 그쵸? 자막이니까 위로 올려주시고 위로 올리시고 아래에 요거 편집해 놓은 요 영상이죠. 요 영상. 이 영상을 Alt를 눌러서 복제해 보세요. 요렇게 길이를 저는 맞춰 볼게요. 강제로. 요렇게 맞춰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옆에 있는 이 영상, 원래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위에 자막과 싱크로를 맞춰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복제하셔서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복제하셔서 이쪽으로 복제하셔서 Alt 누르시고 그러면 이 자막하고 어때요? 다 맞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막을 별도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편리에 의해서 사용하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막과 영상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방법이었었죠. 요 방법이 뭐였어요? 자막과 영상을 별개의 트랙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쉽게 편집이 가능한 프리미어 프로에 활용할 수 있는 확장자 XML이었죠? 요걸로 저장하는 방법.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자, 브루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고 그 자막을 자동 자막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막을 가져다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서 한 번 더 따라 해보시면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를 저장을 그대로 한번 해놔 봅니다. 컨트롤 S 눌러주셔서 프로젝트 자체를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